유사진이 뭔지 혹시 예, 아십니까? 9.17 당시에 우리가 네. 4박 5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어요. 네. 그때의 그 현장에서 단식 농성을 하던 그 동지들이에요. 아 이때 예, 그쵸? 예, 이 뭐 좋아하는 농선장에서. 분들이죠. 예. 그래서 이때 이제 되게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재밌다고 하면 안 되죠. 되게 감동적인 게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쓰러지잖아요. 쓰러지면은 우리 남자 그 예. 노조원들이 업고 이제 뭐 병원도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요. 당연히 못 들어오죠. 나가면 다 감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런데 나가서 정신을 차리면은 그분들이 닝게를 빼고 닝게를 빼고 다시 현장에 들어오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적이 예, 있었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이 쓰러졌는데 쓰러진 분을 이제 업고 갈 분도 없어. 기력이 없어갖고. 그러면 그냥 그 앞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오히려 거기 와서 와 있던 이 깡패들, 그런 깡패들이 예, 구사대들. 구사대들이 들고 병원에 가는 그런 진짜 해프닝. 나중에는 이 마지막 날에는 여기가 경찰뿐만이 아니라 이 구사대부터 시작해갖고 수백 명이 예. 들어왔죠. 예, 예. 수백 명이 들어와갖고 다 끌고 가고 했던. 그냥 이렇게 투쟁을 했어요 당시에. 대단한 거죠. 이거 또 같은 사진인데 이것도 다 9.27 때. 예, 사진이죠. 9.17하고 이제 출근 투쟁할 때 네. 출근을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출근을 하러 가는 그 길목을 이제 저렇게 경찰들이 다 차를 대게 해놓고 다 집어 실었죠. 그러니까요. 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강대뼈도 나간 친구도 있고 이빨이 음. 나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막 구타도 엄청 심했다고 그랬던 거죠. 엄청 심했죠. 그래서 저 차를 못 가게 하려고 저희 그 조합원들이 저 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 저 예. 못 가게 하려고. 그랬다가 엄청 두드려 맞고 경찰들한테. 그러니까 원풍은 예를 들어서 그 방 지부장님이 75년도인가에 감옥 갔을 때도 예. 이 단체가 다 그 감옥까지 걸어가잖아요. 예. 한 1,500명이 예. 가두 시위. 엄청난 노조예요. 그렇게 노조 70년대부터 그렇게 했어요. 유신시대부터. 그러니까 80년대도 이 똘똘 뭉치는 게 아주 강했죠. 그러니까 계엄군이 들어오잖아요. 이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계엄군이 들어온다니까 기숙사에. 그렇게 엄청난 그런 얘기는 좀 이따가 들어보기로 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뛴 다음에 선생님 요새 하시는 것들을 좀 보여주자면 이거는 무슨 사진, 선생님? 예, 2018년 6월 달에 양승태가 사법농단의 그 실체가 드러나면서 네. 저희 원풍도 국가배상 소송을 2010년도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법정 싸움을 2015년까지 했는데 다 패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패소당한 게 너무 이상한 게 1심과 그 2심에서는 승소를 했어요. 근데 네. 전체를 다 승소시킨 거는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법원에서 1심과 2심에서는 국가 폭력을 인정을 했어요. 네. 근데 국가 폭력에 대한 거는 이제 민주화 그 보상법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재판상 하회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패소를 시키고, 다만 블랙리스트에 의한, 아까 이제 블랙리스트를 설명해 주셨는데, 블랙리스트에 의한 그 정신적인 피해는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1심과 2심의 판결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그 여타 70년대 여타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다른 집단에 비하면 아주 쥐꼬리만한 그런 배상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 국가폭력 인정받았으니까 이게 진정한 명예회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는 이제 항소를 거기서 끝냈어요. 고법에서 끝내고, 그래 뭐 국가를 그 폭력을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법원에 우리가 법정 투쟁을 한 거고, 그것이 승소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됐다 이렇게 했는데, 느닷없이 그 피고인이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피고 대한민국 그 변호사가 그대로 그냥 상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법원으로. 그 대법원 가서 다 패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이명박 때 시작을 해서 이제 박근혜 때 그 재판이 진행되면서 이거는 뭔가
사법부가 이 박근혜하고의 어떠한 이게 뭘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끼리 야, 이 사법부가 좀 1심과 2심에서 승소할 때 좀 그래도 민주화가 좀 됐으니까 사법부도 달라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법원에 끌고 가서 다 패소를 시켜버리니까 이건 뭐야 그러면 자기네들의 그 사법부 정의를 그냥 시궁창에 쳐박고 마네 이러면서 이제 저희끼리 그 항의도 하고 국회에 이제 토론회도 참여하고 이랬었는데 2018년도 작년 6월 달에 이게 심증으로만 있었던 거죠. 그게 네. 실적으로 나타난 증거가 예. 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패소를 당한 건데 재판상 하회라고 하는 그 민법의 18조 2항에 그 있는 그 일부 이제 뭐 재판상 하회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보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와 하나는 소멸시효 6개월을 든 거예요. 근데 소멸시효는 이제 민사법에 3년인데 저희가 3년 안에 그 소송을 176명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 소멸시효라고 하는 그 기간은 2010년도에 진실하회위원회라고 하는 과거사 그 진실하회위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다 저희가 2004년도에 우리가 국가폭력으로 이렇게 해고도 당했고 블랙리스트에 의한 이런 피해를 당했는데 이 실체를 밝혀달라, 진실을 밝혀달라 하고 청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흑막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게 이제 노무현 정부가 만든 그 과거사 위원인데 우리 문제가 뭐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과거사 위원회가 2010년도 12월 달에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그해 9월 달에서야 저희가 그 결정문을 받게 돼요. 나중에 뭐 들은 얘기로는 노동 문제 이 부분은 과거사에서 결정을 해주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제시키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결정문에 보면 노조 파괴와 그리고 80년도에 정화해고 또 삼청대 교육 그리고 9.17에 그 국가 폭력이 개입을 해서 이렇게 노동조합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해고시켰고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대한 출처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이게 나와서 노동자의 그 기본권과 국민의 그 생존권 그리고 노동 직업 선택의 자유권을 이거를 그 법적으로 그러니까 국가가 폭력으로 이거를 인권 침해를 했다. 그러니까 국가는 사과를 하고 사과를 해라 이렇게 결정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13년에 걸쳐서 176명을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소멸시효 3년 안에. 그랬는데 양승태가 대법원장으로 있으면서 국가배상 소송권은 소멸시효를 6개월 한다라고 하는 전원 합의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6개월 바꿔버렸죠. 예. 네. 근데 사실 그거는 국회의 인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바꿔버려서 그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재판상 하회 부분도 그렇고 소멸시효 부분도 그렇고 그걸로 다 패소를 시켜버린 거예요. 양승태가 정말 사악한 게 예. 그리고 용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 노동 문제만 걸려 있는 게 아니고 그 간첩단도 예. 마찬가지죠. 다 이 공소시효 예. 6개월로 해가지고 예. 배상이 이미 이루어진 분들에 대해서 다시 그 돈을 환수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돈이 다 썼어 이미 쓰거나 아니면 누굴 주거나 여러 가지가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다시 뺐는데 그걸 안 주니까 부당이익 모르죠? 부당이익 무슨 환수 뭘로 해서 또 고소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지금 노동계에도 노동과 관련된 것도 이렇게 엮여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제일 뜨겁게 활동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것들에 대해서 지금 투쟁하고 계시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 얘기도 좀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좀 되게 좀 해피한 사진인데 이 사진은 예, 기억나십니까? 예, 예. 이 사진 속에 한 분이 여기 네. 아 예. 저때 네. 이때 그 못다이로 꿈도 아름답다 네. 그 이 책. 한겨레에서 취재가 나왔어요. 네. 그때 뭐 사진을 아까 제가 좀, 소개했던 책, 예, 이 책입니다. 예. 예. 사진을 좀 찍고 싶다 그래서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이치과 관련해 가지고 선생님들 예. 이야기를 담은 거죠. 예. 네. 옆에 계신 두 분도 소개 좀 해주시죠. 누구시죠? 가운데 계시는 분은 우리 그 유명한 그 80년도에 그 정화해고 당한 분이신데 네. 노동조합의 부지부장 박순희 선배님이세요. 바로 이분이 그 유명한 박순희 예, 그렇습니다. 지부장님. 아까 광주에 예, 돈 전달하신 분. 윤종이 주변님께 네. 이제 성금 전달하신 분, 예, 네. 그 선배님이십니다. 네. 또 옆에 계신 우리 옆에 있는- 지금 응원 오신 예. 선생님은 저 김금자 동지는 네. 80년도 계엄사 그 끌려가 갖고 그래요? 거기서 감금돼 있다가 네. 거기서 군인들한테 사표를 내고 강제 기양 조치되었던 동지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표를 왜 군인한테 내요? 회사에 내야지. 예, 군인한테 내고 군인이 그 이제 본사에 가서 퇴직금 네. 수령하게 같이 동행하고 기숙사에 와서 짐 싸는데 지키고 야, 짐 싸게 하고 그래서 자기네 차로 그냥 고향에 갖다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예. 그 죽지 않고 살아온 거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렇죠. 그건 다행입니다, 진짜. 왜냐면 이때 진짜 보면은 나중에 그 노조 관련된 분들 마달자루다 싸가지고 그냥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이 야만의 시대가 그러니까 광주 학살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전국에서 광주와는 비교가 안 되긴 하지만 다 마른 대로의 엄청난 야만이 대한민국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시대이죠.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더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에요? 이것도 그때 그 못되는 꿈도 아름답다 네. 원폭모방 노동 이제 운동사 이 책 낼 때 네네. 예, 인터뷰할 함께. 때인데 예, 남자분이 그 방용석 그렇죠. 지부장님이시고요. 네. 그러니까 원풍의 민주노조의 역사는 바로 이제 네. 방 지부장님과 아까 박 부지부장님과 함께 예. 했다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분들이 예. 계속 이 방 지부장님이 계속이었죠. 그렇죠. 끝까지. 예. 80년도 정화해고 당할 대갈 때까지. 때까지. 예. 예.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시지 않았나요? 뭐 국회의원도 하고 노동부 장관도 하시고, 예. 하시고 예. 네. 지금도 저희 지도위원으로서 아주 아 지금도 계속 예. 만나시면서 활동하시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진짜, 그 옆에는 이제 양승아 부조합장이라고 네. 당시에 9.17 당시에 네. 9.17 4박 5일 농성 당시에 비상근 부조합장이었는데 조합장과 그 상근 부조합장이 그 이렇게 구사대들한테 맞아서 병원에 네. 실려가면서 네. 실질적으로 4박 5일 동안 농성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 양승아 그러니까 부조합장. 구사대라는 거는 한마디로 그냥 용역 깡패를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구사대는? 그러니까 조합원 중에도 있고요. 아. 예, 조합원 중에도 있고 이제 회사에서 그러니까 네. 회사 사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는 뭐 깡패를 데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옆에가 박순애 부조합장, 그러니까 마지막 네. 집행부.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시고 예. 맨 오른쪽에 계신 분이 정선순 조합장이라고 그 9.17 때 폭력배들한테 감금당해서 아. 사표를 강요받다가 이튿날 네. 그 새벽에 이렇게 마대자루에 당겨서 맞아요. 아 바깥으로 이분이시구나. 제가 글로서만 예. 만난 분이 이분이구나.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사진만 쓰면 뭐해 누군지 모르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누군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근데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정선순이요. 네, 정선준 선생님이 끝까지 이 도장을 안 찍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도장을 안 찍었어요. 예. 안 찍는 바람에 결국은 그냥 욕 먹고 마두자리에 이 딱 감겨갖고 기절한 예, 사람들. 버려진 거죠. 예, 그 그런 거. 대단하신 분이에요. 키가 좀 작으시죠, 그렇죠? 예, 그렇죠. 책에 보니까 키가 작으신데 뭐 작은 고추가 맵다는 듯이 뭐 이런 표현이 막 있더라고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라고 그 당시에. 아유 참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